네, 반갑습니다. 더 바른 TV의 창쌤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건을 다시 한번 더 깊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신영리에 이제 계획관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상속받은 토지예요. 사정상 급매로 나온 물건인데 인터넷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으로 한 번 더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평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는 이제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평택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평택은 서울에서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이고요. 뭐 수도권이라고 보긴 그렇죠. 근데 이제 화성과 이제 평택 성장관리 권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공장 같은 게 이제 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화성과 평택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 권역으로 해서 공장 같은 경우 허가가 나죠. 그래서 기업체들이 계속 이 평택과 화성으로 몰리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세금 혜택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더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평택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 권역이니까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화성과 평택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인구 유입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평택 쪽으로는 뭐 삼성전자 뭐 여기에 이제 진이 쪽에는 이제 LG전자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뭐 고덕신도시 이렇게 해서 동북권은 뭐 엄청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또 이 서평택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항만 배후 도시로서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서평택이 앞으로 계속 주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제2의 인천과 부산처럼 개발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동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 반도체 들어가 있고 고덕신도시 이제 평택시청이 이 이제 고덕신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이제 브레인시티 전반적으로 동평택도 계속적으로 이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이제 개발될 거고요.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서평택 같은 경우도 이 동평택과 균형을 맞춰서 1대1 규모로 들어가는데 이 서평택은 어떠한 이슈가 있느냐면요. 여기 지금 이제 뭐 항도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다를 매립해서 지금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도심은 서평택은 이 안중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안중이. 이 안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저밀도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옛날 도심이었으니까 이렇게 저밀도였다가 더 확장되면서 이제 도시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현아지구입니다. 현아지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송담지구가 들어왔습니다. 인구가 없는데 왜 계속 이렇게 신시가지를 만드느냐? 그거는 인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화양지구라는 84만 평, 이 84만 평은 여의도 면적만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가 그냥 80만 평 조금 넘거든요. 그러한 면적에다가 이 도시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는 한 5만 4천여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아파트는 거의 다 지금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구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평택 안중 출장소가 들어오는데 이곳이 이제 앞으로 뭐가 되냐면 서구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역급 도시에만 들어오는 이 종합병원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구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야?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일자리가 있고 도시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경제 활동을 하니까 돈이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또 확정된 것이 뭐냐면 여기에 만호지구, 그 다음에 희곡지구, 그 다음에 자동차 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다 확정돼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포승지구 62만 평 이건 자동차 화학 반도체가 들어오는 여기 이제 들어와서 지금 택지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여기 물류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평택항, 여기 이제 예전에는 여기 페리오만 들어오는 이제 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전을 해서 여기에 이제 크루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국제 여객 터미널에 지금 공사가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터미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야, 멋집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뭐가 돼요? 페리오뿐만이 아니라 크루즈까지 들어오는 국제 여객 터미널입니다. 이런 터미널이 어디에 있느냐? 인천항을 가볼까요? 여기 인천 국제여객 터미널입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국제여객 터미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주변이 다 개발이 이루어진 거죠. 예. 이 주변에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은 빽빽하게 다 도시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 주변에 주거생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평택항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거죠. 이건 뭐 기정사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항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이 부산항인데 이 주변에 다 빽빽하게 상권이 다 형성이 들어와 있고 주거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여기 부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바다를 매립해서 이렇게 또 땅이 모자라니까 여기에 또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기에. 근데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더 많은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뭐예요? 다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을 중심으로 해서 내륙 쪽으로는 다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평택항의 미래는 뭐냐? 인천항과 부산항처럼 개발되는 것이 이제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중권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 이미 다 중공업지역으로 다 개발이 됐죠. 예. 이건 다 이제 근로자가 들어와서 여기는 다 일자리 천국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매립해서 여기 항만 배후단지 만들고 이 일대는 또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바다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이렇게 확정이 돼서 지금 보상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에 놀이기구라든지 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곳이 여기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나 근교에서 여기에 전철 타고 놀러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 부분이 뭐냐면은 이 안중 역사가 개통이 되면서 이게 이제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이 KTX입니다. 여기에 안중 역세권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이게 면적이 무려 157만 평입니다. 이렇게 개발해요.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뭐냐면 여기에 화양지구와 현아지구 옆에 이게 성장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또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서평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포승 국가 산업단지로 인해서 시작된 이 안중권의 도심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계속 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관리지역, 그 다음에 화양지구, 그 다음에 만호, 희곡, 자동차 클러스터, 포승지구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있느냐? 일자리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핵폭탄이 하나 있죠. 요게 현덕지구 70만 평인데 이 70만 평이 원래 예전에 개발이 끝났어야 하는데 이게 자꾸 늦어졌던 거죠. 여기에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중국성에 들어와서 뭐 만들겠다 이렇게 다 진행했다가 다 캔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론난 것은 뭐냐? 여기 아파트 짓고 도시를 만드는 거 다 필요 없다.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일자리를.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확정돼가지고 이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이게 확정이 되면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여기에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다가 안 됐던 부분이 이제 확정돼가지고 개발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개발이 이제 다 확정된 겁니다. 다 확정된 거예요. 전철 들어오죠.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안중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좌석버스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좌석버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당으로 해서 반포로 강남까지 다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중역에서부터 여의도, 서울역, 용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중에서 서울까지 30분이면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통이 앞으로 좋아지니까 이 일대의 인구는 계속 들어오고, 인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 일자리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인구는 들어오고, 거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들어오니까 도심이 생기고, 도심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상공록 다 개발이 되면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니까 돈이 도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서평택도 도시기본계획상 어떻게 돼요? 동평택과 1대1 규모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동평택은 행정, 서평택은 관광 물류로서 진행을 하는데 국제적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항만이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천항과 부산항처럼 개발되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 개발 확정되면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신영리만큼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여기 땅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냐? 여기 인천항과 부산항을 보시게 되면 그 주변에 빽빽하게 도심이 들어왔고 남아있는 땅이 없을 정도로 개발하고 땅이 모자라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또 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평택시에서 여기 이 땅을 가만히 놔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연구 용역에 보면 최종 보고서에 보면요, 이 서평택의 신영리 일대는 앞으로 시가와 예정용지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영리 같은 경우는 시가와 예정용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왜 안 됐느냐? 이 현덕지구가 확정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현덕지구가 공영개발로 확정되면서 이 일대를 개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 신영리도 이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신영리의 이제 메리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사 착공이 시작되면은 그때 이 신영리 일대를 시가와 예정 용지로 묶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주변에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막 그러다 보면요, 가장 먼저 토지거래각으로 묶는 곳이 뭐냐면 바로 이 신영리예요. 그만큼 여기에 개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바로 이 신영리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신영리에 정말 괜찮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 신영리에 서울 같은 경우 뭐 컨설팅 회사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곳이 이 신영리입니다. 이 신영리에 지금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700여 평 정도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신영리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교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38번 국도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양지구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도로가 앞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 38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군기지 쪽에서부터 연결되는 이 도로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현덕지구를 경유해서 이 38번 국도까지 여기까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 개통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도로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도로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이 도로 공사가 또 확장됩니다. 이미 일부는 공사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도로가 뭐냐면 이 포승국가산업단지에서 이렇게 2와 3개가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고덕 국제화 도시까지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에서 서로 들어오는 도로가 여기에 2와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38번 국도가 있죠. 그리고 여기 뚫려져 있는 이 도로가 연결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서평택 쪽에 동과 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계속 공사가 이루어졌으면서 이미 다 공사 끝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 서평택 IC에서부터 여기 서평택 JCT까지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6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여기 이 구간을 10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느냐? 이 구간인 거죠. 왜 여기를 10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국가산업단지와 이 주변에 많은 지금 이제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도시도 들어올 건데 현재도 이렇게 막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뭐 만호 희곡 자동차 클러스터, 그 다음에 포승지구, 여기 현덕지구, 이 항만 배후단지, 관광단지 이 주변에 뭐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화양지구 다 개발되면 엄청난 인구가 들어올 거고 거기에 물류, 그 다음에 자동차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건데 그래서 지금도 막히지만 앞으로 더 막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10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가 있었던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여기에도 이 신영리도 도시가 들어간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신영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또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지금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익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개통이 됐죠. 그리고 포승 IC에서 이렇게 빠져 들어와 가지고 신영리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가 서부도 3거리였었는데 이제 연결됐으니까 4거리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항만으로 빠져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당진 신평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당진에서 앞으로 서해안국도로 들어와 가지고 뭐 서평택 IC에서 나와서 이 안중을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이 신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요 서부도 3거리 앞으로 4거리에서 이렇게 되면 이 서평택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많은 국가산업단지와 여기 항만 배후단지 그 다음에 평택항 그 다음에 포승지구 현덕지구 평택관광단지 이 전체적인 물류와 그 다음에 도시와 산업단지 이 많은 사람들의 차량과 물류 차량이 어디를 가장 많이 경유해서 들어가냐면요. 바로 이곳입니다. 관광단지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서부도 사거리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포승IC에서 빠져나갑니다. 포승지구 근로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현덕지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진, 평택 당진항 국제터미널에서 많은 인원과 자동차가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교통량이 늘어나는 곳이 뭐냐? 이 서부도 사거리예요. 그곳이 바로 이 신영리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같은 경우 국제여객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남아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 상업지, 주거지, 산업단지로서 다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산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부산항도 주변에 내륙으로는 다 빨간 선입니다. 네. 왜 그러느냐? 이 항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부산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 내륙에 다 개발됐으니까 또 바다를 매립해서 여기 또 신도시를 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택항 같은 경우도 인천항과 부산항처럼 개발되는 곳인데 이 남아있는 신영리 땅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시가와 용지로 개발되면서 여기는 개발될 것이다. 근데 이게 바로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화양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중역세권도 마찬가지고 선점하는 거. 가장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거. 용도가 좋은 땅을 선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서평택의 이 신영리 일대에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를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서평택의 신영리 일대의 계획관리 지역에 100만 원 미만의 땅은 없어요. 근데 이 지주께서 정말 성실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제가 이 마음에 감동을 해서 이거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99만 원에 지금 상속받은 땅을 처분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99만 원에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 개발은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공모주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아. 그럼 내가 투자를 합니다. 이 토지는요, 주식을 따진다면 공모주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토지고요. 그리고 지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이미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좋은 위치를 미리 선점해서 제일 싼 가격으로 선점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비전은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요 주변의 시세가 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땅야라는 곳인 건데요. 이 주변에 개발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99만 원, 99만 내놨죠. 이건 지주가 내놓은 거예요. 99만 원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계획관리 땅을. 근데 2018년도에 이미 200만 원 이상으로 여기 팔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땅은 다 300만 원 막 이렇게 팔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팔렸던 땅이 이 주변에는 또 얼마냐면 또 300만 다 넘게 팔렸어요. 네. 여기는 항만에서 더 먼 곳에 있는 땅인데도 300만에 팔렸고 다 그 정도로 팔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관리 땅을 100만 원도 안 되는 99만 원에 지주분께서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 이 신영리. 근데 여기다가 더 가치를 얹으려면요. 요 계획관리 저기 땅에다가 도로가 이제 도로 한 낼 거란 말이죠. 여기에다가 건축을 2동만 져놓으면 한 동을 져놓고 여기 뭐 하필해가지고 같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지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 개발을 진행할 때 그 가치는 엄청나게 뛸 겁니다. 네. 아마 3배 이상 뛸 거요. 왜냐하면 이게 수용이 되든 환지로 개발되든 대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목이 바뀌어서 이 대지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요. 상당히 가치 있는 땅이 됩니다. 전체적인 신용리 땅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땅은 여기밖에 없으면서 이 개발 계획관리 지역 땅을 대지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3, 4배 이상은 무조건 뛴다. 그리고 주식의 공모주처럼 이미 여기는 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 땅이고 먼저 내가 선점한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 가치 있는 땅으로 크게 변할 것이다. 앞으로 이 평택항은 주변이 인천항과 부사장처럼 개발되는 그 곳이다. 그래서 이것도 개발되면 서평택의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택 당진항 국제역 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은 내륙에 남아있는 땅이 없이 다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 땅 480평과 283평 약 76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은요 임야이기 때문에 혹시 자녀나 또 손주들한테 상속시켜 줄 수도 있고요. 또 증여를 미리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도 가능한 토지고 투자도 가능한 토지고 내가 직접 실소유 목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토지면서 그리고 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바꿔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큰 비전을 누릴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신영리 일대는 정말 핫한 지역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토지에 대해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해서 서부도 사거리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교통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입니다. 요건 이렇게 회차할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토지에다 이 토지 나무를 베어내면 그냥 평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여기 건축행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는 계속 상승하는데 이 전체적인 신영리의 계획관리 지역 땅이 100만 원 이상 땅은 없다. 그런데 이 땅은 99만 원이다. 가치가 없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정말 가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위치해 있는 땅이고 주변에는 뭐 공장, 뭐 주택 다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200만 원, 300만 원 다 거래된 땅입니다. 지주가 150만 원 준다 그러는데 팔지 않은 땅을 이번에 사정상 99만 원에 매매한다. 이 땅을 가지고 계셔도 지목을 대지로 바꿔놓는다면 가치는 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손주나 자식한테 증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중공업 지역이고요. 여기 항만 배후단지입니다. 여기가 서부도 3거리에서 이제 4거리가 되는 거죠. 예. 요렇게 해서 여기 회차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평택가 있습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 여기가 다 시가와 예정용 지내될 땅이에요, 여기가. 이것이. 바로 이 토지인데, 나무를 베어내면 그냥 평지다. 올 계획관리 지역이다. 증여할 수 있는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은 공모주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땅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지로 지목을 바꿔놓는다면 가치는 더 크게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요 계획관리지역 토지는 이 전체적인 신영리에서 100만원 미만 토지를 찾기는 어렵다. 그것도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리고 이 토지의 장점은 지목을 대지로 바꿔놓는 순간 앞으로 이 일대의 가치 중에서 상당히 큰 가치로 바뀐다. 그리고 현재 주변 시세보다 더 싸다. 그리고 내가 미리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100만 원이 안 되는 99만 원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한테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 이 계획관리지역 이 토지에다가 지목을 대지로 바꿔놓는다 그러면 정말 큰 가치로 바뀔 수가 있는 토지입니다. 먼저 선점하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서부도 사거리, 앞으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냐? 당진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당진 넘어가는 이 도로 연결되는 여기가 교통의 중심입니다. 서평택의 교통의 중심이 바로 이 서부도 사거리. 그곳에 신영리 일대에 바로 올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토지를 기회를 잡으시는 분은 정말 큰 대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